1970년대 초 서울 북촌 한복판. 그때만 해도 기와지붕이 다닥다닥 이어진 골목길에는 아침마다 연탄가스, 냄새와 된장국 끓는 향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그 골목 어귀 작은 한옥 한 채에서 망치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곤 했지요. 그 망치를 잡고 있던 손의 주인이 바로 정호였습니다. 26살의 정호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대패와 끈을 보물처럼 여겼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작업복을 입고 공구함을 들고 현장으로 향했지요.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서대문구 홍제동 한옥 신축 현장이에요. 수묵한 대저택이라니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입니다. 정호의 눈빛은 언제나 반짝였습니다. 나무결 하나하나를 읽어내며 그 속에서 집의 뼈대를 그려내는 일. 그것이 그의 삶이었고 자부심이었습니다. 집이라는 건 말이지 단순히 비바람을 막아주는 건물이 아니야. 가족의 온기가 깃들고 추억이 쌓이고 꿈이 자라는 곳이지. 내가 지금 깎고 있는 이 나무 한 조각 한 조각이 누군가의 평생을 품게 될 거야. 그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처마는 우아했고 대청마루는 당당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정호손이라고 부르며 그의 솜씨를 칭찬했지요. 보다 나은 영상을 위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29의 정호는 동네 미장이 딸 순옥이와 혼례를 올렸습니다. 자신이 직접 지은 2칸 한옥에서 신혼살림을 차렸지요. 여보, 우리 집 대청마루가 참 예뻐요. 해질 무렵이면 노을이 마루 끝까지 스며들어서 마치 황금빛 물결 같아요. 당연하지. 우리 순옥이를 위해 정성껏 지은 집인걸.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 마루에서 뛰어놀고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여기 앉아 석양을 바라보겠어. 첫째 아들 민수가 태어나고 이어서 딸 은희까지. 정호의 작은 한옥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들어서면서 바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개발이 본격화되고 아파트 붐이 일어났지요. 사람들은 더 이상 한옥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정호 씨, 죄송합니다. 계획이 바뀌었어요. 한옥 대신 빌라를 지으려고 합니다. 요즘 세상에 한옥이 어디 있나요? 관리도 어렵고 추운 겨울엔 난방비도 장난이 아니고. 사장님, 그래도 이미 설계도 다 나왔고 자재도 주문했는데요. 한옥의 아름다움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미안해요.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하루하루 일거리는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서너 번 들어오던 의뢰가 한 번으로 그마저도 끊어졌지요. 정호의 공구들은 녹이 슬기 시작했습니다.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전기세, 가스비를 밀리는 날이 잦아졌고 아이들 학용품을 사주지 못해 미안한 날이 계속되었지요. 여보, 민수가 또 돈 달라고 하네요. 학교에서 체험학습비래요. 그런데 지금 집에. 알고 있어, 알고 있다고. 내가 무능해서 그래. 아빠, 괜찮아요. 체험학습 안 가도 돼요. 민수야, 아빠가 미안하다. 은희야, 너희들에게 부끄러운 아빠가 되어서. 정호는 밤마다 대청마루에 혼자 앉아있곤 했습니다. 한때 자랑스러워했던 그 마루가 이제는 자신의 초라함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졌지요. 여보, 이제 다른 일도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한다든지. 내가 한옥 말고 뭘 할 수 있다고. 평생 이 일만 해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도 커가는데. 정호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나무를 다룰 줄 알았지만 그 손이 필요한 곳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으니까요. 밤이면 정호는 자신이 지었던 집들을 떠올렸습니다. 북촌의 한옥, 서대문구의 대저택, 성북동의 작은 초가집.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흔들린 집터 위에서 정호의 마음 또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한옥 목수의 길이 막막해졌을 때 그 상실감은 단순히 직업을 잃은 것 이상이었지요. 그것은 정체성의 붕괴였고 가족을 향한 미안함이었으며 시대에 뒤처졌다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오랜 세월 가족 모두의 가슴에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세월은 물처럼 흘렀습니다. 봄이 오고 가을이 가고 또다시 봄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그 집에서 아이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키는 자랐지만 그들이 품고 있는 마음의 상처도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다른 집 애들은 말이야. 아버지랑 축구도 하고 함께 영화도 보러 가던데 왜 우리 집만 이래? 학교 운동회 때도 졸업식 때도 아버지가 정말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는 늘 없었어. 아버지가 진짜 우리를 사랑하기는 하는 거야? 저는 아버지 방에 들어가곤 했어요. 거기 남아있는 연장들을 하나씩 만져보면서 아버지 손때가 묻은 망치도 낡은 드라이버도 모든 게 아버지 냄새가 났거든요. 그렇게 기다렸어요. 언제쯤 돌아오실까 하고 언제쯤 저희와 함께 저녁을 드실까 하고. 정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일감을 찾아 이 도시 저 도시를 떠돌면서 자신이 가장 소중한 시간들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미안함을 아이들에게 표현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니, 용기라기보다는 방법을 몰랐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이 나 없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아들놈이 화를 내는 것도 딸아이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 다른 선택이 있었나? 나는 아버지로서 무엇을 남긴 걸까? 돈 몇 푼과 빈자리만 남긴 게 아닐까? 그러던 어느 겨울날 정호에게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랜 친구 성규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성규는 정호와 함께 젊은 시절을 보낸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정호야 왔구나. 나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그런데 말이야, 병원에 누워서 생각해보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더라, 정호야. 진짜 중요한 건 옆에 있어주는 거야. 그게 전부야. 성규야, 뭔 소리를? 내 자식들 말이야.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다 줬는지 비싼 걸 사줬는지 그런 건 하나도 기억 못해. 하지만 함께 걸었던 길, 함께 먹었던 밥, 그런 건 또렷이 기억하더라. 정호야, 늦지 않았어. 아직 늦지 않았다고. 성규의 말은 정호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지난 세월 내내 그를 짓누르던 죄책감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도 함께 안겨주었습니다. 정호는 그날 밤 오랜만에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설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정호는 다시금 목수의 손길이 필요한 자리에 섰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조선 후기 한옥, 200년 된 고택의 복원 현장이었습니다. 내가 아직 할 수 있을까? 이 손이 예전 같을까?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민폐만 끼치는 건 아닐까? 정호 어르신, 이 집의 주춧돌 교체와 대들보 보수는 정말 어르신 같은 분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래, 해보자. 나무가 나를 기다리고 있나 보구나. 정호는 썩어가는 기둥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200년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느티나무였습니다. 이 녀석 속은 아직 살아있구나. 겉만 상했을 뿐이야. 나처럼 말이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정호의 톱질은 점점 힘을 얻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악기가 다시 조율되듯 그의 손끝에서 잊혔던 리듬이 되살아났습니다. 와, 저 톱질 소리 좀 들어보세요. 완전히 다르네요. 그래, 아직 늦지 않았구나. 이 손이, 이 마음이 아직 살아있었구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집 전체의 무게를 지탱하는 대들보를 교체하는 작업. 한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천천히 나무의 결을 따라. 그래, 이 자리가 내가 있을 곳이다. 완벽합니다. 이런 솜씨는 정말 장인이십니다. 나무를 살리듯 내 삶도 다시 세울 수 있겠구나.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정호의 작업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손길 하나하나에 깃든 수십 년의 내공을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 저도 목수인데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무와 저렇게 대화할 수 있는지. 나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정직하게 대하면 정직하게 답해주지. 이제야 진짜 한옥다워졌네요. 어르신이 만지시니까 집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정호의 가슴 깊숙이 잃었던 자존감이 되살아났습니다. 무너졌던 집이 다시 서듯 그의 삶도 다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200년을 버텨온 이 나무처럼 나도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한옥 복원이 끝날 무렵 정호는 알았습니다. 진짜 복원된 것은 집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계절이 몇 번을 돌고 돌아 정호의 머리에는 하얀 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40을 넘긴 아들 민수가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도 좁혀지지 않은 거리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찻잔을 돌리며 오랫동안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호 역시 거친 손으로 무릎을 어루만지며 아들의 입을 기다렸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뒤섞여 흘렀습니다. 아버지, 저는 평생 궁금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아버지 손을 잡고 학교에 오는데 왜 저만 혼자였을까요? 운동회 날 아버지 찾는 제 눈빛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아세요? 졸업식에서 상 받을 때도 결혼식에서도 늘 빈자리만 보고 살았어요. 저 역시 아버지가 되어 보니 알겠어요. 아이에게 아버지란 존재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그런데 아버지는 저에게 그런 아버지였나요? 정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못이 되어 박혔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뭐라고 변명을 하겠느냐. 그때는 먹고 살기가 너무 급했다. 나는 평생 나무를 깎고 집을 지었지만 정작 너라는 아이의 마음은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구나. 몫으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아버지로는 완전한 실패였다. 하지만 민수야, 아버지가 평생 만든 작품들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작품이 뭔지 아느냐? 뭔가요? 바로 너다. 너라는 아이야. 내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작품은 바로 내가 아니겠느냐? 그 말에 민수의 눈가에도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원망의 벽이 아버지의 한마디에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아버지가 되어 보니 알 것 같아요. 아버지도 처음이셨을 거예요. 처음 아버지가 되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셨을 거예요. 미안해요, 아버지. 그리고 고마워요. 결국 저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피가 흐르는 아버지의 작품입니다. 고맙다, 민수야, 정말 고맙다. 그날 오후 부자는 오랫동안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서운함과 그리움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정호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완벽한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이야기의 향기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호의 삶은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나무의 향기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는 사랑의 향기로 남아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어느새 또 다른 계절을 맞았습니다. 정호의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그의 손은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손이 그의 큰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가을 오후 한옥마당에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정호는 6살 된 손주 지우와 함께 툇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손에는 할아버지가 평생 사용해온 작은 대패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정말 무거워요. 이걸로 뭘 하는 거예요? 그건 대패란다, 지우야.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쭉 함께해온 친구지. 나무를 매끄럽게 다듬어주는 도구야. 와, 그럼 할아버지가 이 집도 이걸로 지었어요? 그래, 이 기둥도 저 석가래도 모두 할아버지 손으로 하나하나 깎아서 만든 거란다. 할아버지, 그런데 왜 꼭 나무로 집을 지었어요? 시멘트로 짓는 게 더 쉬웠을 텐데. 지우야, 집은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니란다. 집은 사랑이 머무는 곳이지. 정호는 손주의 작은 손을 감쌌습니다. 그 손길에는 평생을 살아온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몰랐단다. 집이라는 게 단순히 비바람을 막는 곳이라고만 생각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진짜 집은 마음속에 있더구나. 마음속에요? 그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울고 함께 밥 먹고 그런 기억들이 쌓이는 곳, 그게 진짜 집이란다. 지우야, 할아버지 간식 드세요. 정호는 일어나 마당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가 심은 감나무에는 주황빛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그가 손수 놓은 디딤돌 위로 지우가 깡충깡충 뛰어다녔습니다. 할아버지, 이 돌들도 할아버지가 놓은 거예요? 그래,
내 아빠가 너만큼 작을 때 함께 논 거야. 그때 아빠가 자꾸 넘어져서 아빠가요? 정말이에요? 그의 눈빛은 세월을 지나 이제 손주에게 닿았습니다. 지난날의 회한과 눈물은 결국 사랑이라는 이름의 선물로 남아 있었습니다. 부족한 영상이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